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중공경제가 붕괴하는 경우의 투자 전략을 가지고 한번 신나게 놀아보겠습니다. 중공경제가 위험하다 하는 이런 이야기는 수년 전부터 들어왔는데 최근에 갑자기 중공경제 붕괴 시작이라는 이런 보도가 막 쏟아지는 것 같습니다. 중공이 진짜 망하는 경우에 투자 전략 어떤 게 좋을까요? 저는 중공경제의 특징을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중국 공산당 일당 독재 계획경제 체제가 빚내서 기술은 훔치고 뺏고 노동 착취하고 환경 파괴하면서 짝퉁을 대량 생산 덤핑 판매해서 달러 쓸어 모으고 덤핑으로 손해본 것은 위안으로 보조금 주는 짓으로 살아왔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하나씩 분석해 보겠습니다. 중국 공산당 일당 독재 계획경제 체제 이런 거는 결국 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중국 체제 해체되고 자유중국으로 다시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빚내서 투자를 했는데 부채 비용 이상으로 계속 성장하지 못하면은 결국 큰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자본 비용, 즉 이자만큼만 성장하면은 정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한계에 봉착했다는 건데 믿을 수 없다는 통계에 의해도 성장은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면은 지금 9년째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더 크게 감소할 것으로 대략 많은 분들이 예측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자본의 한계 생산성 체감 법칙 구간에서 공산 독재 체제의 비효율성이 가세해갖고 아주 심각한 그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빚내서 투자를 했는데 이자만큼 못 버니까 문제되는 거죠. 기업 부채, 지방 정부 부채, 그림자 금융, 부동산 거품 심각한 문제들입니다. 기술을 훔치고 뺏고 짝퉁 만들었다는데 기술도 스파이 기업에 대한 것은 지금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특히 미국에서 최근에 푸젠 진화 사건이나 GT 문제나 화웨이 문제나 많습니다. 진행형이고요, 현재. 그다음에 기술 강탈은 그러니까 중공이 출자 기업에 대해서 단독 출자 금지하고 합작 투자 강요한 다음에 그 합작을 빈미로 결과적으로 기술을 탈취해 갔다 이런 얘기들입니다. 모든 것이 다 이제 시적 재산권 보호와 관련되는 문제들일 텐데 미국을 중심으로 기술 장벽을 세우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공 문제는 자본의 한계 생산성 체감하는 이런 어떤 함정에 지금 빠져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기술 혁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술 혁신 없이는 자본의 한계 생산성 높일 수 없겠죠. 근데 독자 개발해갖고는 문제 해결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기술을 가진 서방이 더 이상 중공에게 호의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노동 착취하고 환경 파괴하면서 대량 생산했다. 그래갖고 덤핑 판매했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수입국의 정상적인 시장 질서를 완전히 교란해버립니다. 이건 매우 심각한 범죄 행위입니다. 공정거래법 위반이 되겠죠. 한국도 중공을 통해서 우회 수출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A라는 어떤 상품을 한국에서 만들어서 100% 다 만들어서 완제품으로 팔면은 그 비용이 가령 100이 든다면은 한국에서는 한 50만큼만 가공을 하고 중공에 보내서 거기서 나머지 가공을 하면은 비용이 한 70 정도로 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중공에 이익을 한 10 정도만 주면은 한국에서 다 만들어서 파는 것보다도 훨씬 이익이죠. 한 20 정도 추가 이익을 얻을 수 있죠. 이런 것들이 다 우회 수출 하게 되는 거는 이제 근원이 될 텐데 크게 봐서는 근데 그만큼 이제 한국에 비해서 노동 조건 열악하고 노동 3권이 보호가 되지 인권이 보호되지 않고 환경 조건도 엄격하지 않으니까 비용이 코스트가 다운되는 것이겠죠. 가령 미세먼지만 하더라도 말이죠. 중국 동해안의 공장들 이거 공장 없애는 게 근원적인 방법일 텐데 그럴 수는 사실 어렵겠죠. 그건 너무 어려울 테고 굴뚝에다가 먼지 흡착기 이런 거 부착해야지 원인 처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돈 드니까 안 하고 버틸 때까지 버티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걸 요구를 해야 되는데 한국 정부가 멍청하게 말이죠.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화가 나서 미치겠어요. 이런 거는. 예. 달러를 쓸어 모으고 덤핑으로 손해본 것을 위안으로 보조금을 준다는 건데 여기서 달러는 돈이고 위안은 휴지입니다. 예. 보조금 주는 전략을 살아왔다는데 중공이 전략적으로 키우는 기업은 손실을 국가가 보조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덤핑을 해도 밥을 먹을 수 있는 거죠. 죽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보조금 주느냐? 대략 경쟁력을 갖추어서 독자 생존할 때까지, 아니면 경쟁자가 죽을 때까지 아주
주변을 황폐화시키는 아주 못된 양아치 짓거리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미국을 중심으로 지금 중공 포위 작전이 진행 중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런 그 미국과 중국의 이 갈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가 이제 대립을 하고 있죠. 어떤 사람은 패권 전쟁이다. 패권 전쟁이니까 죽을 때까지 가는 거죠. 중공이. 그래서 중공의 GDP가 지금 미국이 뭐 한 60% 70% 정도 된다는데 실질적으로 미국이 한 5분의 1이 될 때까지 확 눌러버리겠다. 패권 전쟁이라는 견해도 있고 그냥 무역 갈등이다. 아니면 무역 전쟁이다. 뭐 무역 충돌일 뿐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 견해가 대립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두고 볼 일인데 저는 패권 전쟁이 아닐까 이렇게 그 주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기술 장벽, 관시 장벽 세우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군사적으로도 인도 태평양 이 개념을 도입하면서 군사적으로 지금 압박하고 있죠. 포위된 상태입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까지 중공은 판을 엄청 키워놨거든요. 이 키운 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달러가 필요합니다. 돈은 달러뿐입니다. 유일한 기축통화입니다. 가령 엔이나 유로도 미국과 질친 관계가 지속되는 한에서만 유사한 기축통화 역할을 하는 거지 미국 동맹에서 이탈되면은 그냥 휴지가 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령 국방비 엄청 늘려놨죠. 짝퉁이라기보다 깡통 항공모함 딱 만들어 놓는데 그 유지하려면 돈 들잖아요. 달러 들잖아요. 그러니까 1대1로 한다고 말이죠. 벨트 앤 로드. 돈 막 달러 갖다 퍼부었는데 결국 대부분 다 많이 날리겠죠. 식량과 에너지 사올 때 달러가 필요합니다. 위안으로 사올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상황에서는 외국 자본과 중공기업들, 돈이 있는 중공기업들 탈출하려고 그러겠죠. 중공 탈출할 때 위안 들고 안 가잖아요. 달러 들고 가겠죠. 기술 사원인데도 더 많은 달러가 필요합니다. 근데 무역 장벽이나 관세 장벽으로 달러 공급은 지금 감소하고 있습니다. 결국 달러 수요는 감소되지도 않고 오히려 증가하는데 달러 공급만 감소합니다. 자, 그냥 두면 어떻게 될까요? 달러 수요 공급 법칙에 따라서 위안화 절하되거나 즉 위안 환율이 상승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국이 계속 저놈들 환율 조작한다고 계속 지금 욕해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환율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인치 단위로 주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환율 오르면 미국이 그냥 패버리겠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공은 일단 명시했습니다. 위안 환율 절대로 안정시키겠다고. 근데 미국은 지금까지 중공이 미국을 갖고 놀았다고 보기 때문에 인치 단위로 환율 오르는지 계속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단기적으로는 그러니까 중공 입장에서는 부족한 달러 이거 어떻게 합니까? 달러 지금 수요 초과 공급 부족이 발생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방법은 일단 외환 보유고 푸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방법이죠. 아니면은 오직 뭐 부족한 달러를 위조를 하겠습니까? 훔쳐오겠습니까? 이런 거는 다 그러니까 지속 가능하지 않잖아요. 결국 외환 보유고 감소를 가져올 겁니다. 지금 외환 보유고 달러 엄청 많다고 지금 자랑질인데 그것도 뭐 통계가 어느 것이 진실인지 알 수는 없는데 그거는 결국 시간의 문제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외환은 서서히 고갈되게 마련됩니다. 자, 달러가 고갈되겠죠. 달러 고갈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외환 위기죠. 위안으로 식량 에너지 살 수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결국 IMF에 돈 빌려달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IMF에 있는 중공 지분은 어떻게 좀 자유롭게 뺄 수 있겠지만 그 이상 돈을 빌려가려고 그러면은 빌려줄지 말지 IMF가 돈을 빌려줄지 말지 결국은 누가 결정합니까? 미국이 결정하죠. 미국 반대하면은 돈 못 빌리죠. 중공은 포도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중공 체제는 해체되는 거죠. 중공 체제가 해체된다고 해서 중공이 없어지는 건 중국이라는 게 없어지지는 않잖아요. 인구 또 다 먹고 살아야 되고 그리고 그러니까 공산당 체제를 버리고 자유시장 경제 체제로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미국 요구하는 거는 가령 크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거는 지재권 보호해라, 보조금 없애라. 이게 다 불공정 거래니까. 그다음에 인권 환경 문제 개선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많은 수많은 리스트가 있다고 하는데 뭐 대략 뭐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이제 체크하는 방법 이런 게 이제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문제는
미국이 요구하는 이런 것들이 현대 문명 국가가 보편적인 어떤 당연히 해야 되는 것, 보편적인 정의의 모습 이런 거 아닙니까? 당연한 질서 이런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당연히 해야 할 것을 하라고 요구하고 있고 당연히 해서는 안 될 것 하지 말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요구가 정당하고 지지받는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결국 이제 중공 경제 해체되고 자유중국 경제로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중공 해체 개념에도 여러 견해가 막 제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백설이 분분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아예 중국 땅덩어리를 한번 5개, 10개로 쪼개갖고 나눠 가자.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두고 볼 일이죠. 그렇게 되면 좋겠죠. 그렇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최소한 공산 독재 이 체제는 망가져야 되지 않을까, 레짐 체인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 정도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자유시장 경제 체제로 다시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심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의 그 중공의 기득권층들, 공산분자들은 아주 급하겠죠. 완전히 똥줄 탈 겁니다. 적당히 미국한테 양보하고 말이죠. 빨리 이 갈등 상황을 마무리하고, 자기들 볼 때는 이걸 마무리하고, 국내 경제 문제 해결만 몰두해도 사실 위험합니다. 해결하기 매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트럼프는 그럴 것 같지가 않거든요. 여기 트럼프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멍청한 오바마 클린턴하고 다르다. 나는 똑똑하다 이겁니다. 확실히 트럼프는 다른 것 같아요. 지금 시간을 끌면 망하는 것은 중공이지 미국은 답답할 것 같지 않습니다. 적당히 협상해서 끝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시간 끌어서 중공 내 외자 탈출 시간 주고 외국 자본 탈출할 시간을 주고 동남아 등지에서 중공을 대체할 어떤 국제 공급망을 구축할 때까지 끌지 않을까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중공 경제는 지금부터 서서히 망가지는 거죠. 그럴 경우에 이제 한국 경제는 어떨까? 또 세계 경제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과연 근데 한국 경제는 이제 세계 경제 일부니까. 근데 요런 그 큰 주제는 다음에 한 번 더 살펴보고 싶습니다. 오늘 주제는 이렇게 중공 경제 분명히 지금 위험하고 부정적이고 붕괴되어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이럴 때 가령 중공에 선물 매도하거나 풋옵션 매수하거나 이런 거는 지금 우리로서는 접근 가능성이 많이 제한되어 있잖아요. 아주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ETF 상품, 인버스 ETF 상품. 지금 상품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타이거 CSI 인버스 300. 그 상품 내용은 표시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합성 상품이어서 우리하고 중공시장의 시차에 있어서 합성 상품인데 괴류율이 빨리빨리 해소가 안 되더라고요. 이건 미래 에셋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뭐 이런 거 감안하고라도 중공이 지금 주저앉는 경우에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품으로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최근에 중공 시장이 좀 회복이 되면서 이 상품 자체는 지금 연중 최저점 부근으로 하락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진입하기에도 매우 좋은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는 전번 고점 근방에서 다 매도를 했었고요. 지난 금요일 날 다시 진입을 시작을 했습니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엔 또 재미나는 주제로 같이 신나게 놀았으면 좋겠습니다.